사이다 무비튼. 이 이야기는 내가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때에 겪은 일이다. 내 반에서는 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고 제출하게 하고 있었다. 일기를 읽는 것으로 제자들이 학교 후나 쉬는 날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 수 있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나름 즐거웠다. 내가 맡은 반에는 조금 신경 쓰이는 아이가 한 명 있었다. 그 아이 이름은 지혜였다. 지혜 부모님은 최근에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쯤부터 예전처럼 활발했던 모습이 사라진 듯해 신경이 쓰였다. 게다가 왠지 모르게 옷도 꼬질꼬질해서 세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지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최근 지혜 생활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요즘 지혜가 영 힘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자 지혜 어머니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렇게만 말하고 오히려 더 걱정만 되지만 그렇다고 몇 번이고 다시 걸면 되려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결국 지혜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이 일기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제출일이 되어 자, 다들 일기는 써왔죠? 네! 자, 그럼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일기를 내도록 하세요. 네! 제자들이 한 명씩 나와 일기를 냈고 지혜도 자기 차례가 되어 내게 일기를 건네주었다. 선생님, 꼭 읽어주실 거죠? 그럼 선생님이 지혜 일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일기를 받았다. 그렇게 오전 수업이 끝나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곧바로 지혜 일기부터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다. 뭐야 이게? 지혜가 그린 사파에는 지혜가 울며 엄마에게 맞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빠의 모습이 있었다. 심지어 둘 다 마치 악마처럼 웃고 있는 소름 끼치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지혜 글씨로 선생님 도와주세요. 맨날 아파요. 라고 그림 말풍선에 쓰여 있었다. 설마 이거? 나는 바로 방송실로 가서 지혜를 불러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해 양호 선생님까지 대동했다. 그 후 나는 지혜에게 지혜야, 선생님이랑 양호 선생님이 지혜 몸을 한번 봐도 괜찮을까? 네. 지혜는 초여름인데도 아직 긴팔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옷을 천천히 벗겨보았다. 그리고 나타난 광경에 나는 양호 선생님과 함께 정말 크게 놀랐다. 이건 심하다고 말할 수준을 넘었네요. 네,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옷 밖으로 보이는 피부에는 아무런 흉터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옷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새로 생긴 멍과 오래된 멍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흉터 자국이 있었다. 심지어 피부가 변색되어 있을 정도였다. 나는 지혜를 꼭 껴안았다. 이런 믿기지 않는 광경에 나는 눈물까지 나와 지혜에게 그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먹었다. 선생님한테 잘 알려줬네. 우리 지혜 정말 용감하다. 잘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부모의 비도덕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머리를 굴렸을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지혜는 울거나 큰 소리를 내기만 해도 부모에게 맞아왔는지 내 얼굴을 보고 그냥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활발했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숨기게 되다니 매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쉽게 상상이 되었다.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호 선생님이 내게 묻길래 당연하죠.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도 얘기해봐야겠어요. 나는 부담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오후 수업을 부담임에게 부탁했다. 그 후 나는 아동보호기관 담당자와 함께 지혜네 집을 방문했다. 집은 현관부터 아주 난장판이었다. 나와 아동보호사가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현관 바로 맞은편 방에서 목소리가 들리길래 살짝 엿봤더니 대낮부터 지혜 어머니는 재혼 상대와 술판을 벌이며 놀고 있었다. 그러다 내 모습을 보자마자 당신들 뭐야? 저희는 몇 번씩이나 벨을 눌렀어요. 그걸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뭐라는 거야? 한창 즐기던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용건인데? 따님 때문에 찾아왔어요. 뭐? 걔가 뭘 저질렀길래? 뭔가를 저지른 건 어머님 아니신가요? 지혜 몸에 있는 상처, 그거 두 분이서 하신 거 맞죠? 이년이 미쳤나? 감히 꼰질러?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성큼성큼 애 아빠한테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뺨을 후려쳤다. 미쳤다뇨. 그건 당신들이겠죠? 그렇게 작은 아이를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매일같이 때릴 수가 있어요? 당신들은 인간 쓰레기예요.
이 미친년이! 애 아빠가 나를 때리려고 했지만 아동보호사분이 저지해주셨다. 당신들 이제 우리 상담소 사람이랑 경찰까지 껴서 다 조사받을 거야. 각오하고 있으라고. 경찰?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부부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 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부부는 연행되었다. 그 후 진행된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지혜 엄마는 새로 재혼한 연하 남편에게 푹 빠졌고 그 남편이 지혜를 괴롭히고 노는 걸 보고 본인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된 듯했다. 지혜 엄마는 지혜에게 심한 행위를 하며 둘이서 웃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한다. 게다가 지혜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도 않았고 빨래도 해주지 않아 같은 옷을 계속 입혔다고 한다. 애 아빠는 내 애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난 무죄라고! 라고 소리만 질러대고 애 엄마는 또 걔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어.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후 둘 다 유해 없이 실형을 받게 되었다. 애 엄마는 설마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그때 가서야 말도 안 돼. 반성한다고. 깜빵 가기 싫어. 살려줘. 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둘 다 평판이 매우 안 좋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다고 한다. 솔직히 그딴 부모는 두 번 다시 사회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지혜는 학교 측에서 친척을 찾아보았는데 멀리 떨어진 지방에 지혜 엄마와 절연한 외조부가 계셔 연락해보기로 했다. 만약 조부모님이 받아주기를 거부하시면 시설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그분들은 지혜 사정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와 주셨다. 그 후 처음 보는 손녀의 모습을 보시곤 눈물을 흘리며 이제 괜찮단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우리 지혜 지켜줄게. 지혜야, 할머니랑 같이 살자꾸나. 시골이긴 해도 풍경도 예쁘고 사람들도 다 착하단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마음이 지혜에게도 전달됐는지 지혜는 응! 하고 대답했다. 조부모님께서는 그 인간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하는 행동이 개차반이라 연을 끊었다고 하신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느라 지혜를 키워낼 만한 재산은 충분히 있으시다고 들었다. 그렇게 지혜는 우리 학교를 떠나 조부모님을 따라갔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할 때 조부모님께 내 연락처를 건네고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 후에 한 통의 우편물이 왔다.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조금 더 성장한 지혜의 글씨로 매일 즐겁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일기 형식으로 쓰여 있었다. 그건 마치 예전에 내가 숙제로 냈던 그림 일기와도 비슷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 듯한 모습에 나는 눈물이 흘렀다. 조부모님이 찍어주신 듯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사진, 조부모님과 함께 소풍을 가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 속에서 지혜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